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는 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상승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뒤에서 묻지마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지역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지혜만 좀 있다라면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짧은 강의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주택 가격이 오르나요? 이게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죠. 이건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면 반대로 전세 끼고 투자한 분들 역전세난도 두려움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전세 사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고 하면은요, 전세 계속 사는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이 전세 오래 살지 마라. 절대 전세 오래 살지 마라. 결국 후회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너무 회전을 많이 시키다 보면 전세가 유리한지 뭐가 잘 모를 때가 옵니다. 근데 꼭 회전을 시켜도 좋은데 이게 세월이라는 거, 한 세월, 보통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5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5년 후를 내다보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후회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는 이상 어떤 지역은 반드시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그 어떤 지역이 어디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변동이 없어가지고 밀집되어 있거나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은 반드시 오른다. 다만 이 인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나면 급격히 줄어들고 공급량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 위험한 지구가 있으니까 요것만 피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전세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써먹었던 최근 3, 4년 동안 들은 갭 투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내가 전세가 오르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투자하지 말고 그 동네는 전세를 살고 다른 지역에 사둬야 되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오릅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2001년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12년, 지금 현재 2021년 이렇게 생각할게요.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지도 않고 이게 버티고 갑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는 개걸음친다라고 그리고 보합세라고 유지를 하죠. 왜 그렇죠?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월세를 돌아가든 아니면 대출을 많이 끼고라도 영끌이 한다고 그러죠. 대출을 끼고라도 매매 시장으로 돌아가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정점에 도달을 하죠. 이럴 경우에 가격이 꺾어지는 요인이 발생이 되면 가격이 빠질 때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전세 가격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때는 서서히 부동산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지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매매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만나죠. 가장 소폭의 갭이 발생되는 시점. 이게 언제였죠? 2012년, 2013년이죠. 2013년 웬만한 아파트 5,100억이면 갭 투자 가능했었잖아요. 이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값이 오르죠. 전세값이 오르는 지역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직주 근접 지역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학군 좋은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거나 과밀 지역으로서 유지되는 지역들이 먼저 가격이 오르게 되죠.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떤 현상을 보이죠? 가격이 오르면 또 전세 가격이 안 오릅니다. 계속 또 다시 전세 임대 수요가 대출을 받던 어떻든 뭐 연끌을 하던 집을 또 사게 되죠. 계속. 그래서 2021년 작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를 때 전세에 대해서 이 전세 가격이 유지되다가 다시 너무 많이 오르고 규제가 들어가면서 전세값이 또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겹 투자들이 이제 실현되고 나면 이제 아니구나. 내가 이거 전세 살 때가 아니구나. 가격 다 올랐구나. 나도 사야지 하면서 시장에 다시 또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값이 안 움직였던 것들이 이렇게 매매가로 올리는데 이건 이제 또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이제 갭 투자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갭이 벌어졌고 너무 올랐으니까 대출까지 규제 막았잖아요. 그죠? 대출 규제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 가격으로 다시 시장이 선회돼서 전세가 지금 폭등하게 되죠. 거기에 대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에 2년 살고 2년 더 사는 1+1 임대차 갱신권이 생기면서 이제 전세 매물까지 품귀가 나니까 이거 내가 애들 키워야 되고 하니까 집주인이 들어가게 하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려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지니까 전세 시장이 또 다시 폭등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 전세값이 다 올랐는데 이제 또 매매값 오는 거 아니야? 또 불안을 느끼죠. 그러면서 매매를 가격을 이제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매매 가격이 상승을 시작해서 상승기에는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보합을 유지하다가 상승을 하고 나서 정점이 되더라 하면 전세 가격 반드시 상승을 가져갑니다. 왜? 전세 이 상승이 너무 했다고 하면 전세 시장으로 돌아가니까 올라가겠죠. 그런데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걸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눈금 그래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만 보고 가면 전세 가격 오르니까 나도 이제 전세 가격 오를까 부동산 가격 오를 거야? 주택 가격 오를 거야? 가서 달려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무변동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죠? 이제 잘 골라야 돼요. 전세, 과거에 여기에서 굳이 그런 지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요, 과거 2012년, 13년도에는요, 어떤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3억이면 전세 가격이 3억 천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면 오히려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세가 어느 순간 안 나가니까 역전세난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전세조차 못 나니까 여기 있는 세입자가 전세권, 임차권 설정해가지고 경매로 붙여가지고 집을 경매로 날라간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과거 3, 4년만 봐서 그렇지 2008년에서 12년 보신 분들 그때 하우스포 나오고 참 눈물 흘리는 분들 많으세요. 역전세난 나면서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도 안 되고 어떻게 됐죠? 그래서 집을 싸게 날리거나 경매로 날린 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매매값, 이 전세값이 지금 이제 오르는 시기인데 전세값이 매매가 이상 돌아가거나 또 매매가에 거의 근접했거나 넘어가는 경우에도 이 경우가 있으면 나 1,000만 원만 투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가 4억 9천, 나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내 집 마련하네 하고 덥석 잡았다가 이 전세도 안 나가게 되고 매매 가격 떨어질 때는 이거 처리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함부로 투자 말고 시장을 반드시 보고 인구가 증가할 지역이거나 인구가 변동이 없거나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지역들, 공급이 딸리는 지역들은 분명히 전세값이 상승하는데 매매 가격도 상승을 부추겨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연이 없는 지역의 전세값만 오르는 거, 요거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요. 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서울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지역,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입주해서 살아야지 하는 지역에다가 사놓고 너무 비싸니까 사놓고 전세를 놨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딘가에 싼 지역에 전세를 놓고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팔고 나오기가 힘들어. 요즘과 같이 취득세도 높고 이럴 때는 차라리 전세 살 거야. 그리고 아이가 크면 돈 벌어서 내가 여기 있는 세입자 내보낼 정도 돈 모으면 가서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때 빠져나올 때 요 가격들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의 변동은 전세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하우스포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의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뭐 풍선 효과로 인해서 뭐 서울, 그 다음에 뭐 경인 지역, 그 다음에 뭐 이쪽 나가가지고 해서 하는데 어느 지역 인간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셋값이 높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니까 항상 지역 조사를 잘 해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인기가 좋은 지역은 전세 가격이 잘 무너지지 않고 실거주 수요와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조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너무 이렇게 과열된 상황에서 크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